선제업구 티어 정주행을 끝마친 기념으로 그저 선제업구 티어를 정주행한 동안 마음에 들었던 순간들을 복귀할 뿐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선제업구 티어 이번 주에 마지막 방송을 했죠. 저는 시작은 좀 늦게 한 편이긴 한데 막방 기념으로 이번 주에 남은 회차를 다 달려갔고 어제 마지막 화까지 다 봤어요. 이게 참 신기한 드라마였던 게 당연히 재밌게 봤으니까 끝까지 봤겠죠? 근데 신기하게 이런 건 좀 아쉽다 싶을 법할 때 뭔가 나를 하나씩 붙잡아 드라마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지막 화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저를 붙잡았던 이 순간들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스포일러가 있겠죠? 선제업구 티어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 각오하고 보시고 보신 분들은 뭐 맘 편히 보시면 된다는 점 말씀드리며 자, 처음부터 드라마 이렇게 복귀해봅시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제일 먼저 영상으로 접했던 거는 그런 쇼츠가 있었어요. 요즘 타임슬립물이 연출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였나? 거기서 처음 이제 우리 소리가 선제 집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피해갖고 이제 막 누구랑 누구 결혼한다 막 이러면서 도망가는 씬이 있어요. 그때 그거 보고서 이게 선제업구 티어라고 요즘 시작했다는 드라마구나. 타임슬립물이구나. 그리고 요런 설정이 있구나. 이게 딱 제 첫 인상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미 제 주변에서 드라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이 재밌다 얘기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그거였구나 정도였죠. 근데 한 1, 2주 더 지나니까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져. 너무 재밌대. 그러면은 뭐 한번 찍먹 살짝 해볼까? 1화를 일단 틀어봤어요. 1화는 사실 그거였어요. 딴 걸 다 떠나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그 씬이죠. 이클립스 친구들이 이제 데뷔해갖고 라디오에서 막 이렇게 게임하는데 소리한테 전화가 딱 갔을 때 여보세요? 몇 번의 부정적 티키타카가 오간 다음에 소리가 생방 중에 내뱉는 거친 분노. 사실 굉장히 방방 뛰는 드라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장면을 그 대사들을 보고서 뭐지? 임팩트가 초반에 너무 센데? 초반에 그런 설정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셌지만 그거를 초장부터 감정적으로 그렇게 딱 터트린다는 것도 놀랬어요. 이 캐릭터의 분노와 이걸 듣고 있을 선재의 당황스러움과 저도 라디오 출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들었을 DJ와 PD님과 막 작가님의 막 실시간 막 멘탈 붕괴되는 소리가 막 들리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근데 걷다 대고 선재가 또 살아봐요. 날이 좋으니까. 당신을 살려준 그 사람은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위로해. 야 이러면 인생의 최고 연예인이 선재가 될 수 있겠다. 초반부 이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흥미롭게 시작하는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선재가 빵! 뭐야 이거 아니 분명히 이거 막 풋풋하고 막 달달하다 막 그랬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이래? 여주는 절규를 하고 있잖아. 남주는 이러지질 않나. 뭐지? 이 충격이 1화를 절 되게 많이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뭘까? 그러고 시작된 1, 2화의 이 청춘물 소리의 선재와 친해지기 대작전 막 이런 것들 태성이의 등장. 그래서 그제서야 이게 이제 다들 좋아하는 또 그 맛이구나. 오케이 초반에 몰입도 딱 좋았고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다. 봤죠. 1화 딱 끝내고 2화 쭉 하고. 근데 보면서 살짝 뭔가 조금은 좀 소리가 과하지 않나? 저 선재가 싫어도 할 말 없지 않나? 드라마적 허용이 생각보다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볼 정도라고? 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그랬나봐 나 널 좋아하나봐 아저씨! 노란 우산과 가만 모자를 쓴 택배 아저씨로 오해받는 선재와 선재 막 팔뚝 원초적인 본능의 사건의 전말 막 나오면서 요런 거였어. 선재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심장이 너무 뛰어서 더 밀쳐낸 거였어. 요게 또 싹 사람을 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던 거가 뭔지 조금씩 더 알 것 같다 하는데 뭐가 됩니까? 미래에 소리 있고 선재 사진 딱 생기고 설정을 또 요렇게 간다. 과거에 뭐가 생기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오케이. 점점 더 이게 세계관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음 이야기들을 좀 보기 시작하죠. 3, 4화 정도 이렇게 쭉 보고 귀여워. 점점 더 꽁냥되는 게 더 나오기 시작하고 선재도 조금씩 자기의 방법으로 소통을 시작하고 소리도 조금씩 다가가고 태성이 계속 늑대이옥 바이브 이렇게 막 보여주고 현주인가? 소리 친구 막 임금 오빠랑 막 되는 것 같고 귀엽다. 귀여워. 전체적으로 드라마가 보고 있었어.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장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본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틀어두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면서 가끔 핸드폰도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난 늦게 시작해서 그래 틈날 때마다 보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 5화 후반부 얽히고 설키고 잘됐든 말든 하던 이 둘 사이에 뭐가 벌어진다? 선재가 학교에서 뛰어와서 나만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너 김태성이랑 헤어져 라고 하는 순간 좋아해. 나 너 좋아한다고. 이게 딱 나오는데 이걸 듣는 소리의 눈이 이만큼 찰나지만 이 표정이 이게 갑자기 확 또 사람을 몰입시키는 거예요.
너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저런 표정을 할 것 같은 거야. 이게 뭐야? 소리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얘가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건 얘는 상상에 없었던 애잖아. 자기를 살려준 연예인이니까, 나의 스타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망신을 당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그냥 노력하고 있을 뿐이었잖아. 기회도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얘가 나를 왜 좋아한다는 거지? 왜?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표정을 할 것 같다. 그때부터 저도 본격적으로 조금 이런 몰입도를 막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친 거 맞는 것 같다.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부터 또 보니까 또 선재가 허당인 줄 알았는데 막 플로팅 대마왕이더만. 아니 앞에부터 쭉 있긴 했었어요. 사실 보면은 버스 막 청량감 넘치게 막 버스 잡으러 오는 막 씬도 그렇고 막 소리 계속 은근히 신경 써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는 또 선재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귀엽게 봤지만서도 제가 좀 늦게 이걸 시작한 입장에서 막 그렇게 플러팅 어쩌고저쩌고 막 선재한테 막 두근거린다 막 이게 선재가 그냥 멋있어서 두근거리는 거지 그 정도까지인가? 얘가 그렇게 작정하고 사람을 플러팅을 하는 그런 친구가 또 아니니까 그 포인트는 뭘까? 궁금함이 남아있었는데 6화에 야구 결승전 보러 가고 난 그때 소리가 사왔을 거예요. 아니 소리가 들고 있었나? 그 마실 거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하는데 쥐가 받아와서 먹어도 되는 걸. 나 줘. 고마워. 아 덥다. 시원해 해도 되는데 뭘 합니까? 여기 들고 있는 아이한테 프레임 밖에서 얼굴이 쑥 들어오면서 선재가 하는데 또 이걸 보는 내가 어떻게 돼? 진짜 이렇게 보이다 오빠라 류 선재 요거 플러팅 대마왕이야? 소리 많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흔들어도 지가 흔들고 있는 거지. 소리는 뭡니까? 안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 사실 얘를 살려주고 친해지면 사실 좋지. 팬심이 있으니까 사적으로 사심 채우고 싶지.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얘랑 사랑하는 게 또 아니었으니까 뭔가 자기 나름의 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고백을 듣고 얘가 왜 고백하지? 하고 나서 현주만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하는 게 플러팅이었구나. 아 얘를 살린다고 생각한 게 얘를 흔들고 있었나 보구나. 조심하려고 하는데 얘가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소리가 또 싱숭생숭 해야 안 해? 당연히 하지. 그런 플러팅 대마왕이 또 기분 이만큼 오르고 또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졌겠지. 얘를 보면서 소리를 보면서. 그래서 그날 밤에 고백을 또 하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 난 솔직히 그래서 소리가 이거를 받아줄 줄 알았어. 걱정하고 싱숭생숭 하긴 했으나 그래도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거 나쁠 거 없잖아요. 근데 내내 소리가 표정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왜 굳이 안 받지 싶었는데 또 소리의 반응을 보니까 이해가 돼. 거듭 말하지만 얘는 사랑을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니까. 자기가 과거로 와서 뭣도 모르던 선재 이렇게 꼬셔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진짜 이런 소리의 마음이 진짜라는 거는 거기서도 느꼈어. 이게 몇 화에 나왔더라? 5화인가 6화인가 선재가 이클립스 땜빵 멤버로 노래하는 씬 있어요. 그래 이 장면을 얘기 안 했네. 이 장면도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 노래 대신하는 씬. 이클립스 노래도 못하는 친구가 보컬 펑크 내는 바람에 선재가 다시 쓰잖아요. 물론 여기에 굉장한 미스테리가 있어. 이 친구는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왜 이클립스의 보컬로 그렇게까지 오래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보컬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무튼 펑크를 내고 선재가 대신 올라가고 그걸로 상품 핸드폰 받아갖고 딱 소리한테 주는데 소리가 또 잔소리하고 그게 네가 뭐라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 왜? 얘가 연예인 되면은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연예인 안 시키고 싶잖아. 또 인간으로서 얘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 게 궁극의 목적이니까. 연예인으로 잘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선재가 어떻게든 가수가 되는 길을 막으려고 그 난리를 치던 소리가 막상 무대에서 노래하는 김태성 따라 입은 오렌지 자켓 입고 딱 노래하는 선재를 봤을 때 이 복잡한 마음에 흘리는 눈물. 자기는 일단 얘가 여기 있는 건 안 돼. 이러 안 돼. 큰일 싫어. 근데 내가 사랑했던 선재가 처음 무대에서 노래하는 이 장면, 귀한 장면. 내가 저런 선재의 모습을 스타로서 사랑했었지. 이러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보는데 막 눈물 흐르고 막 정말 이 복잡한 감정이 막 느껴지는 이 소리의 마음. 그 장면도 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긴 했어요. 기가 막힌 장면이었어. 거기에 2부의 아비데어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노래였고. 아무튼 그런 소리다 보니까 선재와 자기 사심을 위해서 막 연인이 되는 건 조심스러웠지. 당연히 거절. 그리고 나서 어머니 입원한 병원 가서도 또 한 번 더 정말 세게 거절. 이러지 마라. 부담스럽다. 싹 거리 두고. 싸이월드 쪽지 막 무시하고. 그리고 현재로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화 정도 도달했죠. 현재로 와서 첫 번째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선재로 가득하던 방의 데코가 싹 사라지면서 다른 방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딱 대변해주는. 소리는 이제 선재라는 연예인의 존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애초에 그 커다란 사고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에 선재를 좋아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지. 그거랑 별개로 이클립스의 류선재로 온 방안을 꾸며놓고서야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은 아니게 되었다는 걸 싹
데코 바뀌는 걸 그냥 한 번에 설명해주는 짧은 장면이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다. 단순히 그냥 데코가 바뀌었다, 미래가 바뀌었다를 설명하는 장면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가와서 더 의미가 있게 느껴졌던, 좋았던 그런 장면. 근데 그런 장면인데 뭐가 생깁니까? 내가 고백을 안 받아줬지 우리가 몰랐던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10대 때 썸도 탔었단 말이야. 근데 미팅 처음 하는 날 류선재 씨가 딱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사실 소리가 스토커로 이렇게 오인받고 막 이랬을 때 얼굴 보면 해결되는 거니까 이 미팅에서 이제 오해가 풀리고 바로 또 선재가 놀라겠구나 하는데, 선재가 냉미남 같은 얼굴 들어왔고 소리는 지금 막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데 누구시죠? 라고 했을 때 그 대사도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뭐야 왜? 하고 또 이걸 보는 소리의 흔들리는 눈동자, 무슨 상황이지? 다행히 상상이었다. 근데 난 이때 진짜로 보다가 허업했어요. 실제 그랬던 것 같아. 제 얘기를 보다가 했던 것 같아. 약간 너무 놀라서,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계속 뭔가 하나씩 나를 붙잡네. 이러다가 요 7화에서 제 마음에 이게 무너집니다. 선재 매력이 너무 있다. 6화까지는 이 이야기 계속 보고 둘의 케미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즐기고, 또 막 플러팅하는 거 선재 너 하면서도 즐기지만, 선재가 또 왜 이렇게까지 또 신드롬일까? 90% 정도 알겠는데 한 100까지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궁금함이 살짝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마지막 10%가 한 7화 정도의 충족이 딱 되면서 무너졌어요. 사랑받는 이유 있다. 확실히 있다. 저는 이 해답을 거기서 찾았어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매력에 더해서 선재가 학생일 때보다 슈퍼스타로서 허당미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훨씬 귀엽더만. 학생 때도 귀여웠어요. 근데 뭔가 슈퍼스타로서 모델 하드웨어를 가진 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막 이러고 있다가, 정확히는 그 씬이었어요. 그 물에 한번 흠뻑 젖고 나서 소리랑 문자로 막 싸울 때 소리가 옷 그거 다 입었다는 증거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중하게 하지만 굉장히 무례한 문자 보내고 또 무례하게 답하고 막 이러면서 선재가 미친 듯이 자기 옷 꺼내서 사진 찍기 시작할 때 뭔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선재 되게 귀여운 애네. 이거지. 10대 때 귀여운 건 10대는 더 귀엽기가 쉬워요. 10대니까. 근데 얘가 3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귀엽네. 애가 귀엽네. 라는 것에서 저희 마지막 딱 퍼즐이, 선재에 관한 매력 지수에 관한 모든 게 해결이 되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 또 7화 끝나고, 그리고 나서 대망의 8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잘 생각해봐요. 8화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도 어릴 때 그 기억 갖고서 소리와 선재 아파트 앞에서 소리가 뭐 합니까? 그렇게 선재랑 친해지려고 쌩 난리를 치던 애가, 하지만 그 본인의 입으로 단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팬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선재한테 내가 너를 좋아했노라, 너무 말하고 싶었노라, 그때 내가 널 싫어하지 않았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나도 그때 너를 좋아했다, 이 좋아한다는 말을 너무나 너에게 전하고 싶었다. 정말 오랫동안 묵혀왔을 이 마음을 나름 비장한 표정으로 떨리는 눈동자로 전하는 소리와, 저를 사로잡았던 건 그걸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선재의 얼굴. 선재는 이 사실을 15년 만에 아는 거잖아요. 소리는 자기가 과거에 거절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이 세계관 속 시간이 아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실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을 수 있지만, 선재는 15년 전에 거절을 당한 다음에 지금이 될 때까지 몰랐잖아요. 심지어 그 1년 뒤인 지금 시점으로 14년 전에 소리를 죽음으로부터 살려줬는데,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 네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살인마가 떠올라서 너를 보고 싶지 않다, 그만 좀 나에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해서 완전히 끊어지지 멀어진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를 좋아하고 있었노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을 때 믿을 수 없었, 이걸 지금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심장이 멈춰버린 듯한 이 선재의 표정, 너무 좋다. 기가 막힌다. 8화는 이걸로 끝났어. 둘이 뭐 가서 이제 막 입맞춤하고 다 좋지.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그 순간이었어.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걸 듣고 있는가. 이걸로 그냥 끝났다. 8화는 끝이었다. 근데 그리고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얘네는 사랑하면 안 됐다. 얘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선재의 죽음이 빨리 다가온다. 도돌이표. 또 과거로 가. 9화 10화는 요거 막 난리치가 벌써 지나갑니다. 근데 전 진짜 이때쯤 돼서는 슬슬 그 생각도 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김혜은 배우님 연기를 진짜 잘한다. 당연히 변우석 배우님과 변우석 배우님이 연기한 선재 이 매력도 엄청나요. 또 변우석 배우님의 연기가 빛나는 순간도 작품에 계속 있고. 근데 1화 제 첫 장면이 좋아하는 게 그 소리의 그 절규였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 작품이 조금 설정이 허술한 건가? 혹은 조금 유치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순간이 되면은 어김없이 이 생각이 너무 커지기 전에 소리가 뭔가를 해. 진지한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리든 뭐 정색하고 화를 내든 진심으로 웃고 있든 김혜원 배우님의 연기력을 갑자기 뭐를 꽉 잡아. 이 소리라는 인물의 진심을 시청자들한테 자꾸 보여줘. 그러면 홀라당 세계관 설득. 그래 소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 지켜야지. 내가 지금 뭐라고 이거를 막 평가를 하고 앉아있니. 소라, 네가 하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소라, 너 빨리 선제 구해. 될 수 있으면 선제랑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막 이런 마음이 그냥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10화가 돼요. 10화가 돼서는 사실 슬슬 그런 의문도 한번 들기는 했어요. 선재의 아버지는 선재 때문에 얼마나 큰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는 걸까? 왜냐면 선재가 초반부에 어깨 또 다쳤을 때도 아빠가 외국 보내주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재활 코스 다 준비해놓고 비행기도 그때도 끊어놨을 거야. 아무튼 구매를 해서 돈을 꽤 썼단 얘기예요. 근데 그때 안 간다 그랬죠. 막판에 10화에서 또 뭐예요? 한 번 더 반복되죠. 예약 당겨져갖고 티켓을 했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티켓을 봅니다. 티켓이 여기 있어. 분명히 있다고. 공항까지 갔어. 그리고 비즈니스석이었어요. 비싸요 비즈니스. 근데 선재 뭐다? 안 간다.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생돈 날리는 거예요. 진짜 무조건 아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아버지라 다행이지. 얼마나 손해가 크실까라는 의문도 살짝 들긴 해요. 요쯤 되면은. 요거랑 또 플러스 하나 이 작품에 사실 끊이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죠. 김영수 씨는 왜 저렇게까지 뭐가 저렇게까지 꽂혀서 계속 저럴까? 물론 뭔지 알겠으나 그냥 계속 이제 그만 좀 해라 영수 씨. 이 두 가지 큰 미스테리죠. 아버지는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가? 김영수 씨는 도대체 무엇일까? 선재 세계관의 2대 미스테리. 아무튼 10화는 뭐 정말 또 대단한 회차 중에 하나죠. 선재의 또 한 번의 막 절절한 고백과 모든 게 막 휘몰아치는. 다 알겠는데 네가 경험했다는 그 수많은 시간대, 그 수많은 버전의 너와 나의 관계, 거기서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 한 번도 없었니? 없었어. 이 대화 또 한 번 이걸 나누는 표정, 이 마음, 캐릭터들의 이게 초반부에 나왔다가 선재가 아버지 금전적 손에 입힌 다음에 돌아와갖고 물을 때 내가 2023년에 죽니? 그걸 또 받는 김혜원 배우님의 소리의 표정, 눈 그런 걸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걸 네가 알아선 안 되라는 걸 입 밖으로 내고 있지 않지만 그게 들리는 그게 살짝 아니야. 내가 죽는 게 너 때문이니? 너 때문에 내가 죽니? 아니야. 근데 맞잖아. 나의 존재 때문에 얘가 죽는 거 이미 소리는 알고 있잖아. 하지만 그거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네 사랑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 너한테 말할 수 없어. 아무 말도 없는. 근데 막 그때 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엄청났어요. 근데 거기에 선재가 그렇다면 도망가지 말아라. 괜찮다. 너를 지키다가 죽는 거라면 나는 괜찮다. 거기까지 들으니까 또 소리가 막 나는 이걸 뭐라고 하는데 그냥 입술 박치기를 10화는 뭐 이걸로 그냥 순식간에 이제 끝나지. 정신 못 차렸어 진짜. 그 11화 12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또 백인 역시 이제 또 망신당하고 막 고향 가고 염소 잡으러 가고 막 그러면서 또 우리의 2대 미스테리 영수 씨가 또 등장하셔갖고 굳이 또 여기까지 쫓아와갖고 소리를 잡으려고 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선재가 여기를 또 찾아왔다가 절벽에 또 갔다가 근데 또 명대사 또 들리고 그런 선택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잖아. 선재야. 그래서 정말 솔직히 드라마 재밌게 잘 봤지만서도 요렇게 몇 회차 이렇게 쭉 하면서는 약간 또 반복이야? 그냥 행복하게 좀 해주지. 둘이 그냥 같이 막 있게 해줘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짝 이게 또 보이죠. 한 번 더 선제의 시기를 통해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3번 남았다. 작동시키고 뭔가 하겠구나. 근데 그 선택이 뭐였다? 우리의 인연은 처음부터 아니었어야 했다. 첫 만남을 포기한다. 우산만 보여주고 얼굴 안 보여준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 사직서 퇴퇴퇴퇴퇴 막 이거 하러 갔을 때 누구? 류선재. 이 세계관에 있는 듯 없는 듯 스타인 듯 아닌 듯 잘 안 보여주다가 이때 딱 선재 스타로 아직도 살고 있구나 하는 딱. 근데 또 뭐다? 이때 헤메스가 미쳤다. 류선재 씨의 이 스투피 시상식에 참여하러 온 배우 스투피 약간 루즈해지나 싶었는데 여기서 비주얼로 이걸 때려버리네. 센데? 비주얼 엔딩이 센데? 거기까지가 한 14막 현재로 와서 이거 우왕좌왕 스토리. 그러면서 또 14가 진행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의 루즈함이 잘 안 깨지네 정도의 느낌이 사실 있었어요. 요때 저를 사로잡았던 거는 아까 그 선재 데코가 없어지는 그 방과 또 다른 느낌으로 소리의 방 안이 아마 사진이 없어지는 건가 보다. 둘이 썸 탈 때 찍었던 요거 사진. 이 사진이 딱 없어질 때 이 둘의 행복한 기억은 소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구나. 소나기라는 곡이 없어진 것처럼. 그 텍스트로도 나중에 시나리오 나오죠. 여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 모든 기억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약간 되게 마음이 좀 아프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이 루즈했다는 것도 굉장히 또 아련하게 기억되는, 그것도 또 이 친구들이 겪었던 기억인 건 맞으니까 갑자기 또 아련 터지고 막 이러다가 또 얽히다가 좀도둑 오해받고 막 계단에서 떨어지는 좀도둑을 잡아주는 류선재. 약간 때려 박듯이 너 지금 이 타이밍에 집중력 잃을 때 아니야? 정신 차려 딱 이러듯이 딱 선재 딱. 진짜 멋있네. 넋을 잃고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그 씬을. 근데 여기가 또 재밌었어. 저는 보니까 이 선재가 스타 선재일 때 삐걱삐걱 되는 장면을 되게 재밌어 했나봐. 아까도 그 장면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또 소리 PD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거야? 내가 망신 주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망신 주는 거야? 나 여기 출연하고 싶단 말이야. 막 어필하러 가고. 나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선재가 그것만 해도 좋아하고 있더라고. 난 그 선재의 하? 그 모먼트도 너무 좋고, 선재가 가끔 보여주는 어느새 내 선재 그런 것까지도 귀여워하고 있더라고요. 묘하게 시청자한테도 플러팅을 하는 희한한 캐릭터였어. 또 변우석 배우님이 이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살려주신 거죠. 이 모든 난리통 이해될 수밖에 없다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벌어지는 어거보다 선재가 자기 기억에 있지도 않은 이 여자가 웃는 모습을 본다. 소리가 이 버전의 현재 시점에서 선재 앞에서 무너지듯이 편안하게 웃는 게 있어요. 막 뭐 웃깁니까? 네, 웃겨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 선재가 심쿵하잖아요. 이 작품에 매료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이걸 쓴 사람, 이 소리에게 매료된 거였어. 그리고 시청자들은 알게 되죠. 비가 왔기 때문에, 나에게 사탕을 줬기 때문에, 나에게 우산을 씌워줬기 때문에, 나를 보고 웃어줬기 때문에, 그 환경이 만들어준 상황 속에 그 사람의 어떤 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좋았던 거야. 선재는 그냥 소리가 웃는 게 좋았던 거야. 아니, 사실은 소리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생각, 행동 이런 거가 다 자기에게 호기심의 자극의 대상이었던 거야. 아니, 그냥 선재는 소리라는 영혼이 좋았던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후반부에 또 이 재미가 또 확 타오릅니다. 그러면서 언뜻 선보여지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저는 굉장히 또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도 생각됐었던 할머니와의 또 대화. 기억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남겨지는 거야 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게 이 방대한 양의 기억의 테마를 줬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또 그 아빠 가게도 또 가족들 찾아가게 되고 막 이렇게 연결고리도 만들어지잖아요. 아무튼 이런 거 좀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가서 본격적으로 정말 장엄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시작되죠. 중간중간 또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이들의 입으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 방패 여자와,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다 그래도 순간의 행복을 즐기자는 창의 남자, 창과 방패의 대결. 사랑하니까 잠깐이라도 쌍방통행 합시다. 사랑하니까 진입금지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근데 너무 절절한 사랑이야. 너무 진실된 사랑인데 이 사랑의 방식과 생각이 다를 뿐. 그러면서 이제 새드 엔딩 해피엔딩이냐, 해피엔딩 해피엔딩이냐. 하지만 이게 새드 엔딩으로 끝났다면 난리가 났을 것이죠. 나도 화가 났을 것이고 영상도 안 만들었겠죠. 근데 여기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의 사실상 선재였고 티어의 미스테리 주인공 김영수 씨가 한 번 더 등장하시면서, 근데 여기에 또 흥미로운 방식으로 소리와 선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다. 김영수가 이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에 이 3자는 끊을 수 없는 사슬이다. 근데 이 사슬이 끊어진 건 뭐다? 아이러니하게 뭐였다? 소리를 오랫동안 진정으로 사랑한 또 다른 사람, 태성이었다. 이 둘만으로는 김영수와 얽힌 악연을 끊어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4의 인물이 사랑으로 여길 들어왔을 때 소리를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사랑하는 선재를 지킬 수밖에 없는, 또 경찰로서 민중의 지팡이로서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없는 마음으로 얘가 뛰어들어 김영수를 공격해줬을 때 그제서야 사슬이 끊어질 수 있었다. 운명은 둘만이 극복하는 게 아니었다. 근데 생각해보면 태성이가 소리를 좋아해진 건 뭐였다? 소리가 태성이에게 진정으로도 다가갔기 때문이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를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서 너 그러다 나중에 인생 망가진다, 이런 모습이 태성이로 하여금 소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이래서 평생 이 주변을 떠날 수 없었고, 그는 그 나름의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랑을 선택했지만 어쨌든 소리가 보여준 이 인류를 향한 또 사랑의 마음 혹은 이 선행이 스노우볼을 굴려서 태성이의 사랑이라는 무기로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 주었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끝은 뭐 행복하였다. 벚꽃 한 번 더 반지! 드디어 벚꽃도 화이트 톤이고 둘의 옷도 화이트 톤인데 대낮이라 화이트 톤이고 반지도 밝게 빛나서 모든 것이 빛나는, 나중에 화이트 드레스까지 등장하는 빛나게 다 따뜻하게 해피엔딩을 한 게 선재였고 티어였다. 그리고 나는 선재였고 티어에서 요런 요러한 장면을 좋아했었다 라는 거를 딱딱딱
까딱해서 한 10분 안 되는 영상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 목표는 한 8분짜리 영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1시간 2분 40초를 얘기를 하고 있어. 큰일 났으니까 빨리 끌게요. 선제쿠 티어 재밌게 잘 봤고요. 작가님, 감독님, 배우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김영수 씨, 선제쿠 티어의 숨은 공신, 언성 히어로, 2대 미스터리 중 하나의 기둥을 맡고 있는 김영수를 연기한 배우는 허형규 배우님이십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김영수라는 캐릭터의 무서운 얼굴만 봤다면 이 마지막 화 뒤에 엔딩 크레디트 쭉 보시면은 허형규 배우님이 웃는 얼굴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구나. 따스한 얼굴을 실제로 가진 분이시구나. 오해 푸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거. 여러분은 선제쿠 티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장면을 좋아하셨는지 써주시면은 의견 교환하기 좋겠다. 생각난 김에 써주시고요. 그럼 저는 진짜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